퇴직급여 충당금이죠.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앞에서 배웠던 8장의 감가상각비와 함께 우리 이 다음 장 10장의 대손충당금 요 정도 3개 정도 챕터가 우리 법인세의 거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퇴직급여 충당금 여기 챕터에서는 2개를 배워요. 퇴직급여 충당금, 제가 앞으로 좀 퇴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퇴직연금 충당금, 퇴연충 또는 그냥 연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퇴충하고 연충이라고 할게요. 퇴충은 퇴직급여 충당금, 연충은 퇴직연금 충당금입니다. 하나 희소식을 설명드릴까요? 희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2016년 시험 목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2016년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가 드디어 0이 돼서 더 이상 2016년에서는 퇴충 문제가 안 나옵니다. 가 아니라 퇴충의 한도 구하는 문제는 이제 안 나옵니다. 한도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퇴충이 한도 구하는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 그리고 기출된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올해 시험, 즉 2016년을 위해서 올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퇴충에 대한 부담은 과거에 한 100점 만점이었다면 이제 한 60점에서 한 50점 정도로 반정으로 줄었다는 거. 그래서 좀 난이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따 설명드릴게요. 챕터 9.1의 충당금 일반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10페이지 9.2의 퇴직급여 충당금 넘기면 115페이지 9.3의 퇴직연금 충당금, 즉 9.2가 퇴충이요 9.3이 연충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가 끝납니다. 자, 9.1의 충당금 일반부터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퇴충도 연충도 아니고 충당금 일반인데 잘하면 한 5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점의 충당금, 양가로 1번 기업회계, 차액금과 같이 확정 의무, 확정 부채는 아니지만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현재 의무, 가로 열고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업회계의 정의를 차용해 온 거죠. 기업회계에서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 땡마크의 부채, 확정 부채,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그 다음은 미확정 부채라고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왜 차입금이 확정 부채인지 알죠? 내가 만약에 우리은행에 2015년, 2016년 6월 말자로 차입금 100을 빌려서 2016년 6월 말자로 갚을 돈이 있다고 쳐요. 15년에 빌려서 16년에 갚을 돈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2016년 6월 말자는 시간은 꼭 찾아오죠.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꼭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걸 확정부채라고 하죠. 시기도 금액도 확실하니까. 미확정부채 대표주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 주는 회사의 돈인데요. 언제 퇴직할지도 그 사람이 얼마 받고 퇴직할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죠. 근데 왜 굳이 이걸 잡는 거죠? 아니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채를 굳이 왜 잡냐고요. 이거 기업회계에서 다 배웠는데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지금 미리 잡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당분 또는 충당부채라고 하잖아요. 누구든 언젠가는 퇴직하지 않아요? 회사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퇴직을 하니까 시기 또는 금액만 불확실할 뿐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하니까 이럴 경우는 미확정부채라고 해서 소위 충당부채를 잡게 돼 있죠. 양가로 이번에 법인세법을 볼게요. 미확정 비용이므로 전액 송금불산입이 원칙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도 내만 송금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충당부채의 대표주자가 이따 9.2부터 배울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기업회계가 여기다가 퇴충 100을 잡고 여기다가 퇴직급여 100을 잡았다고 쳐요. 기업회계가 잡았다고 치죠. 자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거를 원칙적으로 전액 부인한다니까요. 왜 전액 부인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확정부채다, 미확정부채다? 미확정부채다. 세법은 법이다 보니까 뭘 좋아하죠?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야, 너 올해 연말에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잡어? 내년에 그 사람이 퇴직할 때 그때 잡자라고 해서 손불하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자 충당부채를 잡으면 언제나 어김없이 차변에는 뭐가 잡힙니까? 기업회계,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잡히죠. 세법은 이 비용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대단히 싫어하니까
비용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면 손불을 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손불시킨다고요. 손불. 첫 번째 이유는 미약정이니까 손불, 두 번째 이유는 괜히 비용 많이 잡히면 세금 조금 낼까봐 손불을 시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미약정 비용이므로 전액 손불이 원칙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에서 워낙 유명하거나 워낙 자주 쓰이는 부채다 보니까 이걸 전액 부인했다가는 기업회계와 세법에 괴리가 너무 심할까봐 그 차이의 수를 위해서 송금 인정해 주는데 짜증나지만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 충당금, 일시상학 충당금, 구상채권 상학 충당금이 크게 5가지죠. 퇴충, 연충, 대충, 일충, 구충 이 5가지까지만 세법상 충당금을 인정해 주는데 그것도 다 해주느냐? 다 해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전액 송금이 아니라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되니까 지금부터 주구장창 이 충당금들의 한도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퇴충, 연충이 9장이고요. 대손 충당금이 10장이고 일시상학 충당금 등이 11장인데 11장부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오른쪽 세로에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이라고 해서 방법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점으로 미열거 충당금은 전액 손불, 향후 실제 지출 또는 환입 시 반대 조정.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9점이 배우기 전에 일단은 지금부터 중요한 퇴충, 연충 말고 일반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미열거 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를 한번 배우자고요. 이걸 제가 소위 9.1의 충당금 일반이라고 지어낸 거고 요게 거의 한 5년이나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다고요. 대부분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당연히 퇴충, 연충이 나오죠. 이거는 매년 나오니까요. 자, 2점의 미열거 충당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미열거 됐어요. 미열거의 의미가 뭐냐면 위에 있는 5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액 손불하시고 향후 실제 지출하거나 환입할 때 반대 조정을 해달라 이 뜻이죠. 자, 사례 볼게요. 1기 매출액 만원의 1%인 100원의 판매 보증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2기에 70만큼 실제로 써먹었고 30이 남길래 3기에 그냥 없애버렸어요. 환입을 시켜버린 거죠. 이거 기업회계 열심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업회계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왜? 우리 초코파이를 사면 초코파이 항상 뭐 다음 해에 막 뭐 포장지 안에 주대가리가 나온다는 등 막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보통 10,000원어치를 팔면 그 다음에 손님들이 AS 같은 걸 아니면 소송 같은 거 들어와서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상한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고 클레임을 걸까봐 매출액의 약 1%를 내년에 잡는 거예요? 올해 잡는 거예요? 올해 미리 잡죠. 왜 올해 미리 잡겠어요? 이 만원의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이니까요? 내년 매출액이니까요? 올해 매출액이니까 소위 그 수익 비용 원칙, 기간 기속 이런 대응 원칙에 의해서 올해 미리 잡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올해 잡잖아요. 기업회계는 차변에 대변에 판매 보증 충당금 100 잡고 차변에 판매 보증 비용을 100 잡습니다. 그리고 2기 보세요. 2기에 실제로 고객 중에 70명이 클레임을 걸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현금을 70원을 주면서 뭐를 없애면 돼요? 판보비를 다시 잡아요. 판보충을 없애면 돼요. 판보충을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판보충을 70을 없앱니다. 그리고 이게 AS 기간이나 클레임 기간이 1년이었다고 가정하면 2기까지 클레임이 안 들어온 30원은 3기에 환입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업회계인데. 그래서 판보충 환입 30 시키고 판보충 나머지 30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려워요? 간단한데 이거 되게 1기 판보충 100에 판보비 100 맞죠? 그 다음에 2기 이 중에 우리 현금으로 70원 주고 여기다가 판보충 70 그 다음에 3기에 더 이상 클레임을 들어오지 않으니까 판보충 30 없애고 환입 즉 수익으로 30 됐죠? 세법 너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아 현금 70 나갔어? 그러면 이제야 판보비 얘는 충당금을 잡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판매 보증비용 70 무슨 말인지 알죠? 너 뭐 하는 거지? 나는 판보충을 잡은 적이 없는데 됐어요? 어려워요? 아예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손불, 판보충, 베개 유고. 일단 부인, 너 보스 왜 잡어 부인? 이때 어린 비용 70 또는 요거에 대한 반대 조정. 송금산입에 저거에 대한 반대 조정 70. 맞죠? 예, 뭐 환입 잡고 앉아있어.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즉 여기에 대한 남은 거 30 마이너스 5.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진짜 쉬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근데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죽으라고 퇴충의 한도, 연충의 한도만 외우다 보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틀리지 마세요. 110페이지 9.2의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자, 1점 기업회계에서의 퇴직급여 제도 일반이고요. 2점 퇴직급여 충당금 제도의 비교. 옆 페이지 3점에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서 사내적립이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1점하고 2점은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3점에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의 사내적립의 양가로 1번, 기말 퇴충 설정 시 한도 문제라고 해서 틀 7번 나오죠. 이 박스만 암기하시면 돼요. 선생님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글씨가 길어서 그렇지 박스 안에 또 박스, 즉 약간 파란색 들어가 있는 박스는 이거는 간단히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요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1점과 2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점과 2점. 110페이지 1점과 2점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일반적인 책에는 110페이지 1점, 2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111페이지 3점 한두부터 바로 설명해 주는데 내가 좀 몇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요 한두가 문제가 아니더만 학생들이 그 110페이지에 있는 1점, 특히나 기업회계에서 퇴직급여 제도의 일반이라고 해서 요 사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10페이지 1점에 기업회계의 일반적인 퇴직급여 처리를 모르고 어떻게 옆 페이지 3점에 세법상 한도를 배웁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셔야 할 것은 111페이지 양가로 1번의 한도를 외우셔야 하는데 세법이니까 그 전에 110페이지 1점에 일반적인 퇴직급여 제도부터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어떻게 한도를 공부하냐 이거죠. 자, 지금부터 110페이지 1점에 일반적인 퇴직급여 제도의 그 사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면 다음의 사례를 토대로 기업회계의 퇴직급여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죠. 사례를 보죠. 1기 1월 1일에 설립하여 기업회계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 일시퇴직 기준으로 퇴충을 설정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요거를 아셔야 옆 페이지 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업회계부터 공부해 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기업회계를 자세히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재무회계 강사님도 아닌데. 근데 기업회계를 아셔야 세법, 특히 법인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밖에 없죠. 그냥 기업회계 설명드릴게요. 내가 기업회계 강사라고 치고 회사가 1기 1월 1일 날 설립했어요. 보세요. 이해를 할 수 있을래나 없을래나 모르겠네. 자, 퇴사 인원부터 나왔나요? 퇴사 인원? 퇴사 인원은 없죠. 어떻게 회사가 설립하자마자 1년 안에 퇴사하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퇴사한 개인의 인간성이나 참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근속 인원입니다. 근속 인원은 1월 1일부터 10명이 쭉 근무해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1월 1일부터 10명이 쭉 근무해왔어요. 자, 그 연평균 급여입니다. 연평균 급여. 평균 급여는 한 사람당 1억 2천. 상당히 고소득 연봉자들이네. 1억 2천이면 좀 죄송해요. 현실성이 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한 달 월급이 딱 1,000만 원으로 쉽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오버했어요. 자, 1인당 퇴충입니다. 잘 보세요. 자, 미래의 회계사 세무사 여러분,
한 사람의 퇴직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본적인 로직을 아세요? 모르세요? 자, 지금부터 세법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 회계사, 세무사, 세무 전문가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 미래 직장인이야, 직장인. 선생님 저는 개업하려고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꿈은 버리시고요. 가 아니라 그거야 몇 년 근무하신 다음이고 처음에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회계사, 세무사 밑에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 한 다음에 나중에 개업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미래 직장인이라고요. 월급쟁이라고요. 저는 지금 월급쟁이면서 동시에 제 사업부가 있지만 자, 직장인들의 한 사람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세요? 이거는 세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5년 근무하고 예전에 3일을 퇴직했어요. 실제로 한 5년쯤 근무했어요. 실제로 내가 그때 얘기했나? 5년 근무하고 퇴직금 얼마 받았는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때 1억 받았어. 1억. 나 5년 동안 3일 근무하고 퇴직금 1억 받았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죠. 왜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세요? 진짜 몰라요? 퇴직금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요?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한 달치 월급 줘요. 2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2달치 월급 줘요. 몰랐어요 이거? 3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석 달치 월급 주고요. 4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넉 달치 월급 줘요. 5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몇 달치 월급 주겠어요? 5달치 월급 주죠? 즉 내가 5년 근무하고 만약에 퇴직금을 1억 받았다면 한마디로 한 달 월급이 얼마였다는 소리입니까? 역산하면 2천만 원이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엄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어떻게 3일의 개법인 5년 차가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이겠습니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세요? 퇴직금이라는 게 뭔지? 잘 보세요. 내가 신입 때는 한 달 월급이 200이었어요. 200. 근데 내가 이제 10년 차에 10년 차. 10년 차면 한 달 월급이 500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500. 그러면 신입 때는 200만 원씩 1년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이 200만 원인데 10년 차는 500만 원씩 10년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이 5천만 원인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이건 세법이 아니라니까요. 생활 상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입보다 10년 차가 10배 근무했죠? 퇴직금은 10배 뛰어요? 10배 이상 뛰어요? 당연히 10배 이상 뛰는 거예요. 이런 거 몰라요 진짜? 아유 안타깝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아세요. 원래 1년 차보다 2년 차가 퇴직금이 2배가 아니라 2배 이상 뛰고요. 1년 차보다 3년 차가 3배가 아니라 3배 이상이 뛰어요. 그 이유가 뭐죠? 1년씩 근무할 때마다 월급을 곱하는데 이 월급이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월급입니까? 아니면 가장 최근 월급입니까? 최근 월급을 곱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나한테 여러 개 배우네. 이게 죄송합니다. 세법이 아니라 퇴직금의 기본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여러분이 회사 다니다가 퇴직했을 때 남한테 나 이번에 퇴직금 얼마 받았어? 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근무한 거 안다고 치고 내 퇴직금이 1억이야 라고 하면 역산하면 저 인간이 한 달 월급이 얼마였구나를 역산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퇴직금 얼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순간 퇴직금 이 사람의 최근 한 달 월급을 찍을 수가 있어요. 내가 3일 다니면서 진짜 퇴직금 얼마 받는지 얘기해 줄까? 진짜? 네? 내가 3일 다니면서 퇴직금 얼마 받는지 얘기해 버리면 진짜 3일에 5년차 월급이 얼마인지를 역산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진짜 얘기해 줄까? 나 2억 받았어. 미안해요. 뻥쳐가지고. 다 거짓말이죠. 만약에 2억 받았으면 내가 한 달 월급이 4천이었다는 소리인데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지. 내가 파트너도 아니었고 그때는.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해. 자, 한번 1인당 퇴충고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1억 2천이 연봉이니까 12분의 1을 하면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곱하기 몇 년 근무했수? 다들 1년 근무했으니까. 자, 한 사람당 퇴충은 1,000만 원 나와요. 이게 참 어렵게 얘기하고 있네. 한마디로 연봉이 1억 2천이니까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고 1년씩 근무했으니까 1,000만 원이 퇴충이라고요. 참 어렵게 얘기한다. 쉬운 얘기를. 그쵸? 그럼 회사 전체 퇴충은요? 전체 퇴충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잡혀있고 직원이 10명이니까 회사 전체 퇴충은 1억이겠군요.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퇴충 1억 잡히고 여기에 퇴직급여가 1억이 잡힌다고요. 여러분, 이 사례 설명하는데 한 10분쯤 걸리는데 저는 10분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례 이해해야
옆 페이지 나오는 세법상 한도를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나는 10분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지금 한 벌써 5분 이상 되지 않았어요? 이거 설명하는데. 자, 이제 2기가 됐습니다. 2기가 됐는데 어쩌죠? 시작하자마자 2명이 퇴사를 해버렸어요. 이놈의 회사 못 다니겠다 라고 해서 2명이 퇴사했어요. 우리 한 사람당 퇴충이 얼마 잡혔었으니까 1000만원 잡혔었으니까 두 사람이 현금 얼마를 받아가겠습니까? 2000만원 받아가죠? 그리고 2000만원을 여기다 뭐를 없애면 돼요? 전기에 잡아놨던 뭐를 없애는 거예요. 퇴충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런 거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세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 추가 증원이 없었어요. 증원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8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증원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통 직장인이 월급 1년에 한 번씩 연봉 인상률이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아요? 몇 프로? 한 20% 되죠? 20%? 맞죠?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제가 실무 강의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실무 강의에서 이렇게 직장인들의 연봉 평균 인상률이 한 20%쯤 되죠? 그러면 막 돌을 던지더라고, 돌을. 그럴 리가 없죠. 잘해야 6에서 7%. 잘해야 6에서 7%. 요새같이 힘들 때는 연봉이 깎이지 않는 게 어딥니까? 참 씁쓸하네요. 한마디로 이제 1억 4,40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로 좀 오버한 건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야 이따 계산이 깔끔하게, 내가 10%로 가정했구나. 그리고 한 명 퇴사시켰나? 오, 그러네요. 퇴사도 한 명 시켰고요. 퇴사도 한 명 시켰구나. 퇴사 한 명 시켰고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연봉 인상률도 10%만 가정합시다. 20% 너무나 비현실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1억 3,200이 한 사람당 연봉이 될 거고요. 자, 1인당 퇴충 잘 보세요. 그러면 1억 3,200을 12분의 1로 나눕니다. 한마디로 한 달 월급이 이제 얼마예요? 1,100만 원이죠. 아까는 1,000만 원에서. 어려워요? 여기에 곱하기 이제 근속연수가 몇 년이겠습니까? 2년이죠? 맞죠? 그러면 2,200만 원 나오네요. 2,200만 원. 자, 보다시피 1년 차가 2년 차보다 1년 더 근무하면 근속연수는 2배 뛰지만 퇴직금은 2배 이상 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못 쓰인 뭐가 늘었으니까 우리 평균 월급, 한 달 월급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줄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2,200이 됩니다. 그럼 회사 전체 퇴충 좀 구해볼까요? 이제 2,200씩 몇 명 근무합니까? 9명 근무하죠? 그럼 198 나오나요? 198M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잖아요. 왜냐면 퇴충은 소위 무슨 법으로 구해야 하니까 보충법으로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좀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T계정까지는 제가 안 해놨나? T계정은 옆 페이지 하단에 사례에 있구나. T계정. 내가 정말 쉽게 강의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뭐 이 T계정을 그리고 앉아있네. T계정은 회계 올릴 때 나가는 건데. 자, 이게 T계정 보세요. 전기말이자 단기 기초에 얼마 나왔습니까? 단기 감소는 얼마 있나요? 맞죠? 기말에 얼마 필요하죠? 보충법으로 추가 설정은 얼마만 더합니까? 맞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도 보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파란색으로 많이 쓰거든요. 설정 전 잔액.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설정 전 잔액은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맞죠? 야, 너 기초에 얼마였냐? 얼마 감소했냐? 그러면 설정 전 잔액이 얼마 남아있냐? 90에서 얼마로 가면 되냐? 198. 그러니까 추가로 얼마만 펌프즈를 더하면 되냐? 108. 뭐 불만 있어요? 불만 없죠? 다시. 나중에 옆 페이지 3점의 박스에서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설정 전 잔액.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좀 생략된 단어가 많이 있죠? 설정 전 잔액은
뭐를 설정하기 전 잔액입니까? 기말에 뭐를 설정하기 전에 잔액이에요. 퇴충을 설정하기 전 잔액이 작년에 넘어온 100에서 올해 10이 빠졌으니까 결국은 90 남아있고 써있네. 90이 198로 가야 하니까 추가 보충법으로 얼마만 펌프질하면 되고 108만 펌프질하면 끝난다 이 소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이 1번에 있는 기업회계 퇴직급여는 이해하면서 왜 옆 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세법상 퇴충을 이해 못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급 회계가 아니라 회계 원리급이니까 쉬운 거라고요. 제발 좀 이해하셨다면 옆에 이제 세법상 한도도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이걸로 강의할 거거든요. 기말 퇴충은 얼마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냥 배교하시면 돼요. 이거 좀 약속합시다. 앞으로 계속 연충까지 이거 가지고 연충까지 강의할 건데 얘들아 기말 퇴충은 얼마였더라? 그러면 배교하시면 돼요. 얘들아 기말 퇴충은 얼마였어? 그럼 100 좀 해주세요. 100. 자, 이번에는 2점으로 내려오십니다. 2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제도의 비교라고 해서 가운데 세로는 기업회계, 오른쪽 세로는 법인세법이 나오고 있죠. 기업회계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비상장사인데 청산가치의 개념, 즉 오늘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10명이 1000만원씩 월급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에 퇴직하면 회사는 1억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바로 청산가치. 지금 10명이 다 청산하고 집에 간다. 청산가치 기념, 즉 기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청산가치 기념이라니 기분 나쁜 얘기를 했네. 청산가치 개념이라면 일시퇴직 기준을 한다는 소리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임직원 10명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회사는 100이 필요하죠. 100. 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기말 퇴충으로 그대로 잡으면 되고요. 또 가운데서로 KIFRS 일반 상장사는 예측급여 개념이라고 해서 소위 보험수리적 가정을 하는데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한 후 시장 수익률에 기초한 현재 가치 할인인데 이거는 정말 기업회계, 중급회계에서 배우세요. 우리 세법에서는 원래 청산가치 개념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 세로의 KIFRS의 보험수리적 가정은 전혀 아실 필요도 실은 없어요. 오른쪽 세로의 법인세법은 청산가치 개념, 즉 일시퇴직 기준을 하고 있고요. 단 기업회계 퇴직급여 추계액의 5%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배울 연충, 9.3에서 배울 연충, 사회적립하고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드디어 나왔죠? 법인세법은 몇 프로밖에 인정 안 돼요. 기업회계가 얼마 잡았는데 100 잡았는데 세법에서는 몇 프로밖에 인정 안 돼요. 5%밖에 인정 안 되니까 95% 정도가 송금불산입을 당합니다. 자, 외우세요. 다시 앞 페이지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 페이지. 기업회계 충당금을 세법이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기업회계에서 워낙 많이 잡히는 5대 충당금을 세법이 모두 부인했다가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날까봐 일부러 세법에서 기업회계에 5대 충당금을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퇴충, 이따 배울 연충, 다음 장 배울 대충, 그 다음 장 배울 일충, 구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첫 번째 퇴충은 기업회계에 몇 프로밖에 인정이 안 된다? 고작 5%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퇴충은 언제나 어마어마한 한도초가 송금불산입이 나옵니다. 5%밖에 인정이 안 돼요. 100원 잡으면 5원 인정되고 95원은 부인당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높아시면서 설명드리는데요. 2008년인가 재무회계가 충당금을 충당부채라고 싹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세법은 여전히 그걸 충당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건 같은 뜻이니까 그런 건 연연히 하지 맙시다. 111페이지 3점으로 갑니다.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내 적립제도인데요. 양가로 1번 기말 퇴충 설정 시 한도 문제부터 배우는데요. 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박스니까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세법상 한도는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 1번은 총급여액 기준이라고 해서 총급여액의 5% 주고요. 2번은 추계액 기준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의 5% 더하기 퇴직금 전환금 빼기 세법상 퇴충 설정 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써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빨리 외우세요. 써드릴 테니까.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기예요. 자, 세법상 퇴충 한도는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 1번은 총급여 기준, 2번은 추계액 기준입니다. 안타깝게 요 총급여의 5%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추계액 기준도 추계액의 5%밖에 인정이 안 되죠. 이거는 매년 감소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110페이지에서 한 사람의 퇴충을 구할 때 모수가 어떻게 됐어요? 모수가 한 사람의 퇴충 어떻게 구했어요? 연봉의 1억 2천이고 곱하기 12분의 1을 했고 근속연수 1년을 곱했었죠. 맞죠? 이 퇴충 구할 때 모수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갑니까? 총급여가 들어가요. 총급여. 자, 보세요. 사랑이 숨쉬고 있고 싹트고 있는 기업에게는 연봉의 몇 분의 몇 가지 인정합니까? 12분의 1까지 인정하죠? 이게 8.33%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놈의 싹퉁머리 없는 세법은 총급의 몇 프로밖에 인정을 안 해요? 5%밖에 인정을 안 하죠. 이해하셨죠? 벌써 기업에게는 총급의 12분의 1로 8.334%까지 인정하는데 세법은 보다시피 5%밖에 인정 안 한다니까요? 대단히 기분 나쁜 규정이죠. 얼마 해주기 싫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얼마 해주기 싫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추계액 기준 보겠습니다. 추계액 기준. 참고로 추계액을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많은데 추계액은 추정하여 계산한다의 약자예요. 한마디로 기업회계의 기말 퇴충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다시 추계액 양가로 1번 공식은 너무 쉬워요. 그냥 총급여의 5%밖에 인정이 안 된다. 기업회계는 8.33%까지 인정해 주는데 세법은 5%밖에 인정 안 된다. 이건 쉬워요. 양가로 1번 추계액 기준인데 추계액은 추정하여 계산한다의 약자라고요.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뜻은 한마디로 이게 기업회계의 기말 퇴충잔액과 그냥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업회계 기말 퇴충이 뭔데? 기업회계 기말 퇴충도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당 1,000만원씩 10명이면 1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찍은 금액 아니었습니까? 찍은 금액. 기억하시죠? 어차피 찍은 금액이니까 이게 추정한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기업회계 기말 퇴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아까 제가 앞에 옆장에서 연말에 기업회계 퇴충이 얼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00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에 몇 프로밖에 인정 안 돼요? 5%밖에 인정 안 되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기업회계가 100 잡아봐야 세법상은 5%밖에 인정 안 되고 나머지 95%가 손불당하는 규정이라니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퇴충의 한도는 크다 작다? 매우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법상 퇴충의 한도는 크다 작다? 매우 작아요. 5%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허수 하나 있어요. 허수.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허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퇴직금 전환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전환금은 책에 쓰지도 않았나 보네. 그 밑에 써있죠. 동그라미 2번. 퇴직금 전환금은 1999년 4월 1일자에 사라진 제도예요. 퇴직금 전환금은 1999년 3월 말까지만 우리나라에서 허용됐고 4월 1일부터 사라져버렸어요. 퇴직금 전환금은 여러분이 딱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봤는데 퇴직금 전환금이 좀 소수가 잡혀있더라, 일부가 잡혀있더라. 그러면 이 회사는 10중 8구 16년 이상 된 회사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1999년 3월 31일이 마지막 잡을 수 있는 날짜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회사가 16년 이상 됐다는 소리고요. 퇴직금 전환금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가만 하게요, 감소만 하게요. 감소만 하겠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즉 16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거나 집에 갈 때 이 퇴직금 전환금이 야금야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전환금은 문제에서 줬으면 그냥 쓰시고요. 안 줬으면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2011년도에 IFRS가 들어오면서 이 추계획 공식도 약간 바뀌었는데 맥시멈으로 일시 퇴직 기준하고 보험 수리적 가정 중에 큰 금액을 쓰시는 건데요. 이것도 너무 헷갈려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아까 10명이 근무하고 한 사람당 월급이 1,000만 원이면 1억이라고 했죠. 이걸 소위 일시퇴직이라고 하고요. 보험 수리적 가정은 기업회계에 있는 예측 단위 적립 방식, 이런 말 들어봤죠? IFRS에 의한. 그건 숫자를 문제에서 주니까 그냥 두 개 준 것 중에 큰 거 쓰시면 됩니다. 일시퇴직은 지금 당장 다 집에 간다는 예전 KGAAP 방식, 근데 세법은 일시퇴직 기준을 하는 게 원칙이고, 보험 수리적 방식은 KIFRS에 의한 예측 단위의 적립 방식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두 개 숫자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준 거에 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빼기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서 봤죠?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 자, 이렇게 파란색을 빼주는 이유가 뭐였더라? 충당금은 무슨 법으로 잡아야 하니까, 충당금은 무슨 법으로 잡아야 하니까, 보충법으로 잡아야 하니까. 이것도 분위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옆 페이지 2기 가정합니다. 앞 페이지 2기 가정해요. 자, 지금 기말에 얼마 필요한데요? 기말에 192가 필요한데 전기말에 넘어왔던 금액 100에서 단기 얼마 줘버렸으니까 10 줘버렸으니까 지금 퇴충 설정 전 잔액이 얼마였어요? 90이었고, 그래서 추가로 얼마만 보충법을 잡았지? 101을 잡았지. 108이었나? 108을 잡았지. 이거 아까 기억했잖아요. 다 끄덕끄덕 다 하더만. 왜 여기서는 이해 못하냐고요? 자, 세법상 이만큼 필요해요. 세법상 이만큼 필요해요. 오케이? 세법상 이만큼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1기 회사 하겠어요? 1기 이상 된 회사 하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1기 회사가 나오겠냐고요? 1기 이상 된 회사가 나오겠냐고요? 1기 이상 된 회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까지 퇴충을 잡아왔겠어요? 안 잡아왔겠어요? 잡아왔을 테니까 올해 이만큼이 총 필요하다고 해도 작년에 이만큼까지 잡았으니까 소위 무슨 법으로 이 2번 공식 자체가 보충법으로 잡자는 소리 아닙니까? 보충법으로 요만큼을 추가로 더 잡아라 이 뜻입니다. 또 헷갈려요? 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까 왜 앞 페이지에서 2기 기말에 198이 필요했지만 회계 처리는 퇴충 198 안 잡고 108만 잡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전기말 넘어왔던 기초에서 단기 10을 주고 90이 지금 무순정 잔액이니까 설정전 잔액이니까 추가 보충법으로 108만 잡은 것처럼 얘도 세법에서는 실제로 100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요만큼밖에 못 주는데 한도를 올해가 1기니까 1기 이상이니까 전기까지 잡아왔던 금액을 빼고 보충법으로 잡자 이 소리예요. 추가만. 됐어요? 자, 여기에 서브 공식이 있습니다. 퇴충 설정 전 잔액에 서브 공식이 있는데 아까 제가 뭐에서 뭐 빼라고 그랬어요? 기초에서 지급 또는 감소 빼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기초에서 지급 또는 감소. 안 지우길 잘했네. 근데 이때 반드시 뭐도 고려하셔야 하냐? 유보도 고려하십니다. 자, 유보를 왜 고려하냐? 기업회계 퇴충이니까요? 세법 퇴충이니까요? 세법 퇴충이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111페이지 박스의 양가로 이번에 여기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밑에 T계정 하나가 잡혀 있을 거예요. T계정. 자, T계정을 봅시다. T계정. 가상의 2기 현재 퇴충의 T계정인데 가상의 T계정이에요. 전기말 넘어왔고 단기 기초가 100이었죠? 맞죠? 단기 지급이나 감소는 10이었고요. 단기 기말에 198 필요했었고 198 맞아요? 198 필요했었고 추가 설정을 108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흰색 T계정이 기업회계 T계정입니까? 세법 T계정입니까? 다시 답 좀 잘 해보시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T계정이 기업회계 T계정이에요? 세법 T계정이에요? 당연히 기업회계 T계정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세법상 잔액을 구하라고 그랬죠. 세법상 금액. 여기 있는 숫자가 다 세법 금액이 와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세법 배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넘어왔던 100도요.
작년에 한도가 컸었겠어요? 작았겠어요? 한도는 항상 세법상 퇴충 한도는 매우 작았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세법상 퇴충의 한도는 역사적으로 워낙 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거액의 한도 초과인 유보금액이 무려 85가 묻어왔었다고 가정할게요. 이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가정칩니다. 네, 그럼 물어보자. 자, 다시. 기초금액은 100이에요? 85예요? 기초금액이 100이냐고요? 85냐고요? 엄한 소리 하고 있죠? 기업회계상 기초금액은 100이지만 세법상 기초금액은 실제 얼마밖에 안 됩니까?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업회계에서 기초는 100으로 보이지만 작년까지 한도 초과 등으로 무려 얼마를 부인당했으니까 85를 부인당했으니까 실제 세법상 인정된 기초는 얼마냐고요? 15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세법상 기초를 구하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저 나름대로 지금 천천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 안 되시면 5번이든 10번이든 리와인드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다 세법상 개념이니까 아까 기초 빼기 지급을 단순히 하면 안 되고 세법상 기초를 구해야 하니까 기업회계 기초에서 작년까지 한도 초과로 유보된 금액을 빼야 세법상 기초가 나오고 거기서 지급을 빼야 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로 하자면 100 빼기 10을 단순히 하면 안 되고 100 빼기 85부터 한 다음에 세법상 기초인 15를 구한 다음에 10을 빼야 하니까 이게 이렇게 5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냥 암기하세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알든 모르든 암기는 하셔야 하거든요. 이 박스. 요거는 암기하셔야 하는데 이왕이면 이해하고 암기하자 이거예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자 빨리 눈 감고 암기하세요. 세법상 퇴충의 한도는 총급여액 기준과 추계액 기준인데 총급여액 기준으로는 총급여의 5%밖에 인정 안 되고 추계액 기준으로도 5%밖에 인정이 안 된다. 퇴직금 전환금은 99년에 사라진 제도니까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말해라. 그리고 빼기 무슨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슨법 구현하기 위해서 보충법 구현하기 위해서 설정적 잔액을 빼줘야 하는데 이게 기업회계다 세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빼기 지급만 하면 안 되고 기초 빼기 유보 빼기 지급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규정의 큰 로직이 되시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개 불행 중 다행인 걸 설명드리자면 넘겨보시면요. 넘기는 게 아니구나. 밑에 박스 밑에 꽃표시 1번에 있네요. 이 설정률이 2010년에 30%였고요. 2011년 25%, 2012년 20%, 2013년 15%, 2014년 10%, 드디어 2015년 5%, 그리고 내년에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에는 양가로 2번이 0이 나와요. 0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러면 양가로 1번이 아무리 커도 내년 시험 볼 분들은 그냥 이 한도가 0이 돼버릴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이게 되게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했었는데 2016년부터는 이 파란색이 0이 돼버리면 이 전체 한도도 0이 될 확률이 크니까 2016년 대비하실 분들은 그렇게 빡세게 달달달 이 박스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 무조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금액, 퇴직금 전환금을 높게 문제에서 가정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게 앞이 0이 나오는데 5%짜리 0 나오니까 퇴직금 전환금이 100이고 얘가 30이라면 100 빼기 30이어서 70이 한도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걸 0으로 가정하더라도 퇴직금 전환금을 높게 설정해버리면 한도는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박스로 가십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게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잉여금, 처분, 상여까지 다 들어가고요. 동그라미 2번 제외되는 거. DC형 가입자, DC에다가 확정 기여형 쓰시면 돼요. DC에다가 확정 기여형 아직 안 배웠습니다. 9.3에서 배웁니다. 기중퇴직자, 왜 기중퇴직자의 총급여는 빼죠?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금은 기초에 잡아요? 기말에 잡아요? 기말에 잡죠? 기말 현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월이든 4월이든 9월에 퇴사한 사람은 기말 현재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직원 아니에요? 직원 아니니까 기중퇴직자의 총급여는 늘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건데 퇴충은 기말에 잡는 거고 기말 현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잡는 거니까 기중퇴직하고 사라진 사람은 4월에 퇴직한 사람은 1월부터 3월까지 월급을 저게 총급여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고요. 사라졌으니까.
송금불산입 때 넣는 거 아니고 소득세 비과세급여라고 다음 달에 배우는 거 빼시고요. 인정상여라고 실제 지급한 상여가 아니라 세무상 가상의 개념이니까 넣으시면 안 되고 근로소득 아닌 퇴직위로금, 공로금,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중간정산 이전급여 이런 거 싹 다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퇴직도 안 했는데 6월 말자로 그냥 세법상 가상의 퇴직금을 받아가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6월 말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버린 셈이 되니까 7월부터 다시 퇴직금을 쌓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정산자의 중간정산인 이전급여인 6월까지 급여는 저기 넣지 마시고 7월부터 새로 기산하는 7월부터의 급여만 넣으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1년 미만 근속자는 회사 규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면 포함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12월 31일자 현재는 1년 이상 근속입니까? 미만 근속입니까? 미만 근속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신입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신입사원이 12월 31일자에 회사 더럽다고 때려치고 나가면 퇴직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 1년도 근무 안 한 사람은 원래 퇴직금이 있게요? 없게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줄 수도 있다라고 근로기준법이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만 근무하거나 2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도 퇴직금을 줄 수가 있어요. 구조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수험생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함정인데 가로 내용처럼 1년 미만 근속자면 회사 규정상 즉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면 포함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추계액 기준인데요. 퇴직급여 추계액 5%, 퇴직금 전환금 더하고 세법상 퇴충 설정료 잔액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추계액은 기업회계 퇴충 개념으로서 맥시멈 일시퇴직과 보험수리적 기준 중에 큰 금액 하시면 되고요. 가로 열고 이때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은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참고만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은 지금 다 여기 설명드렸죠? 이거 동그라미 3번은 외우셔야 돼요. 기초 빼기, 유보 빼기, 감수는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꽃표시 1번 설정률은 15년에 5%, 16년에 0%. 꽃표시 2번, 꽃표시 2번이 뭐죠? 일시퇴직 기준이죠. 단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원 사용인 가로 열고 아까 DC형, 확정기형 퇴직연금 설정자는 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9.3에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이 전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는 추계액 이 금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계산한 금액이고 이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데 이렇게까지는 1차에서 안 꼬아 나왔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꽃표지 3번도 보험수리적 기준이라고 해서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쉽게 줍니다. 1차 시험에서. 다음에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점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금액 즉 보험수리적 반부하고 나점 보시면 퇴직연금 미가입자 또는 가입자로서 재직기간 중 미가입 기간이 있는 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해당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참고하세요. 꽃표지 4번 퇴충 설정률 잔액인데 세무상 퇴충 설정률 잔액이 0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송금산입하고 산식계산 0으로 함.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살이 있어요. 꽃표지 4번은 기억하세요. 꽃표시 5번 전기말 유보가 단기에도 그대로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어려우면 유보가 막 바뀌는 금액이 있어요. 기중에 문제 쉽게 나오면 전기말 유보를 그대로 단기말에 주고요. 문제 어렵게 나오면 전기말 유보는 85인데 이게 단기말에 80이나 90으로 바뀌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가로 열고 유보가 춤을 춘다고 했죠. 이거는 제가 퇴직연금 9.3에서 문제가 나오면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꽃표시 6번도 중요한데 위 산식 중 양가로 2번 요거가 산정률 감소 등으로 설정률 감소 등으로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이게 0이 되면 이게 0이 됐는데 뒤에서 뭔가를 자꾸 빼주라고 하니까 양가로 2번이 0보다 작을 확률이 커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파란색이 0이 됐는데 자꾸 뒤에서 뭔가를 빼주면 양가로 2번이 0보다 작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양가로 2번은 그냥 0이에요. 0. 마이너스 한도는 없으니까 양가로 1번은 0입니다. 양가로 1번이 아무리 양수가 나오더라도 제일 위에 퇴충 한도는 그냥 0이 돼버리죠. 다시 읽어봅니다. 꽃표시 6번에 위 산식 중 양가로 2번 설정률 감소 등으로 음수가 곧 나올 텐데요. 2016년에는 그 금액을 그냥 0으로 합니다. 그리고 환위까지 하진 않고 세무조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표시 4번은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꽃표시 6번은 2번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수업 목적으로 꽃표시 6번도 중요하지만 꽃표시 4번이 중요한데 꽃표시 4번 그게 밑에 사례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사례네요. T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은 요거 꽃표지 4번. 자, 100 빼기 92. 큰일 났네요. 세법상 기초가 8밖에 없어요. 간당간당하죠.
근데 단기에 얼마 퇴직했어요? 무려 10이 퇴직하니까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냥 얘는 0입니다. 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만큼 송금산입으로 반대 조정을 합니다. 유보를 이번에 이만큼 줘버렸으니까 반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사례는 꽃표시 6번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죠. 설정률이 5%에 부과하고 추계액이 100, 퇴충 설정률 잔액이 8이면 100 빼기 5 빼기 8 더하기 0, 퇴직금 전환금은 0으로 가정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러니까 양가로 2번이 마이너스 3이 돼서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한도는 없으니까 그냥 0이 됩니다. 한도는 0. 전체 한도는 0. 사례, 첫 번째 사례는 꽃표시 4번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꽃표시 6을 얘기하는 건데 두 개 다 중요한 사례니까 제가 일부러 사례까지 만들어 왔으니까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계속해서 112페이지에 퇴직급여 지급 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